안녕하십니까. 1초의 승부사입니다. 지난주 종합지수는 3년간의 박스 상단을 강하게 돌파하면서 주식 선물 옵션에서 크나큰 수익이 났습니다. 특히 선물이 약 10포인트 정도 상승할 때 옵션이 10배에서 물론 상품에 따라서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만 10배에서 20배 정도의 대박이 났습니다. 지난주 급등했다는 조정이 이번 주에 내내 이어지고 있는데 상승폭의 약 40% 정도 지금 조정을 받은 상태였습니다. 지금 서서히 매수를 준비해 나갈 그런 타이밍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먼저 시황부터 한번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옵션 만기 사정권에 지금 접어들고 있죠. 다음 주 목요일이 옵션 만기일입니다. 거래일수로 5일이 남았는데 이번 타이밍에서 잘만 활용을 한다면은 콜 옵션에서 어느 정도의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시점이 되었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는데, 외국인 투자가들과 기관 투자가들이 여전히 하방 쪽으로 지금 포지션을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기술적 분석상으로는 일봉의 20선 근처 그리고 주봉의 5선 근처까지 거의 근접해 가고 있기 때문에 서서히 매수 타이밍을 저울질할 그런 시점이 되었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옵션 만기주에는 여타 여건보다는 메이저들의 포지션 동향에 따라서 장세가 휘둘리는 그런 경향이 대단히 많습니다. 이번에도 예외가 아니죠. 생각보다는 지수가 좀 이렇게 지글지글 좀 하락폭이 약간 깊어지고 있는데, 그것은 외국인과 기관 투자가들이 콜을 매도하고 풋을 매수를 해서 하방 포지션을 구축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개인들의 경우에는 콜 매수, 풋 매도로 상방 포지션을 구축하고 있죠. 개인과 그 다음에 외국인 기관의 대립구도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위쪽으로 강하게 상승하기는 좀 쉽지가 않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뒤에 차근차근 하나씩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년간의 지금 박스 상단을 완전히 상향 돌파한 후에 지금 조정을 받고 있죠. 자, 여기서 일봉 차트를 잠깐 보시면은 자, 여기 박스 상단이 코스피 지수로 보면은 여기죠. 자, 이 박스 상단을 돌파하고 나서 지금 조정이 들어오고 있는데, 박스 상단 고점이 2060포인트 근처입니다. 2060포인트. 2060포인트 근처인데 오늘 종가가 2054포인트죠. 오늘 2050포인트가 장중에 일식으로 무너졌다가 다시 회복이 되었는데, 저저한 이 고점 근처까지 지금 눌림목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 장이 아주 강할 때는 상승폭의 약 38.2% 정도 되돌려서 다시 강하게 뻗어가는 것이 보통인데, 이번에는 약 40% 정도까지 지금 눌림목이 들어왔기 때문에 곧바로 강한 상승 추세로 돌아서기는 쉽지 않다. 그런데 3년간의 이 박스권을 강하게 돌파한 후 이 저항지대까지 와 있죠. 이 교과서식으로 보면은 이 저항선을 돌파하고 나면은 이 저항선 고점이 다음에는 지지선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지지선을 강하게 뚫고 내려가 볼 경우에는 다시 박스권 형태로 전환이 되겠습니다만, 지금은 이 근처에 왔기 때문에 여기서 약간의 기간 조정만 거쳐준 후 방향을 위쪽으로 잡는다면 다시 한 번 더 우리에게는 좋은 투자 기회가 될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지금은 매도보다는 주식이든 선물이든 옵션이든 매수 타이밍을 저울질할 그런 시점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지금 보면은 지수는 지글지글 지금 빠지고 있죠. 물론 오늘 외국인 투자가들이 선물을 많이 매도 있고, 외국인과 기관의 현물 쌍끌이 매도로 장이 장중한때 2포인트 정도 하락하다가 종가에 약간 되돌려 놓았습니다만은, 지금 지수가 약 고점 대비 40포인트 정도 지금 하락을 했는데 실제 뚜렷한 매도 주체는 없습니다. 물론 기관들의 경우에는 올라가나 내려가나 펀드 한매 매물 때문에 계속해서 팔고 있는 구도지만은 큰 매물 출회 없이 지금 조정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번 조정은 그렇게 걱정할 필요가 없다. 다시 말해서 빠르면은 다음날 바닥을 만들 가능성이 있고, 늦어도 다음 주 초승형에는 어느 정도의 반등을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타이밍이 되었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외국인들의 현물 매수는 지속되고 있죠. 오늘 물론 200억 넘게 주식을 매도를 했습니다만 꾸준하게 지금 주식을 계속해서 사 들어가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런데 외국인들이 장을 누르면서 주식을 담고 그다음에 선물로 적절하게 컨트롤하면서 옵션에서 차익을 챙겨나가는 그런 지금 매매 전략을 쓰고 있죠. 오늘도
외국인들이 선물을 매도할 경우는 그 하락폭이 약간 또 이게 깊어졌다가 다시 선물을 조금 사면 또 올라가는 그런 행태가 계속 반복이 되었는데, 지금은 현물보다는 파생 수급에 초점을 둬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옵션 만기주에는 선물보다는 그 옵션 포지션 동향에 따라서 장이 크게 휘둘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선물은 제가 뒤에 그 선물 기초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선물은 레버리지가 현물 대비 약 9.5배가 됩니다. 9.5배. 9.5배가 되는데 옵션의 경우에는 상황이 완전 다르죠. 옵션은 지금 옵션 만기에 근접해 있고 옵션 프리미엄이 지금은 저렴하기 때문에 대략 30배에서 50배 된다고. 50배. 옵션은 주식 대비 레버리지가 약 30배에서 50배 이상 된다는 얘기죠. 이번에도 종합지수가 3일 연속 강하게 상승했습니다만 선물 기준으로 9포인트가 오를 때 콜옵션 270을 기준으로 해서 약 1000%가 수익이 나지 않습니까? 1000%. 지금 옵션 만기주에 접어들기 때문에 선물이 약간만 강한 상승을 보이고, 그 다음에 변동성이 약간만 올라가 준다면 콜 옵션에서 한 번 더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다음 주 초승에 나올 수 있다. 상승 부분은 제가 뒤에서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외국인들이 수급 동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들 수급 동향. 앞에 제가 말씀드렸죠. 주식은 지글지글 약 40포인트 정도 하락을 했지만은 외국인들이 수급 동향을 보면은 꾸준하게 사고 있잖아요. 여기 보면은 한 1000억에서 한 3000억 정도, 여기서는 뭐 6천억, 4천억, 이틀 사이에 1조 넘게 주식을 매수해버렸고, 8일 1일 650억 팔고, 또 3일 동안 상당히 공익적으로 사고 있죠. 오늘 289억 정도 매도를 했는데, 실제 뭐 우려될 만한 그런 매도 기분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외국인들은 길게 보고 계속해서 지금 주식을 쓸어 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2009년도부터 지금까지 2014년까지 현재까지 외국인들은 지금 거대한 매집 구간, 지금 구간이 외국인들이 거대한 매집 구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장이 외국인들이 기관들한테 주식을 떠넘기면서 상당히 공격적으로 팔지 않는 한 지수는 어느 정도 조정 과정을 거치면서 저점을 계속해서 높여가는 그런 구도가 이어질 수 있다, 길게 볼 때. 그러나 여러분들은 하루하루의 장세에 너무 민감하게 반응하다 보니까 한 10%만 빠지더라도 상당히 우려를 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좀 이렇게 길게 보시고 매매를 하신다면 지금 조정 구간은 전혀 이상할 게 없다. 그동안의 상승에 따른 자연스러운 눌림목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코스닥은 외국인들이 좀 상당히 좀 많이 팔고 있어요. 코스닥은 최근에 보니까 352억, 260억, 509억 좀 팔고 있죠. 외국인과 기관 투자가들이 코스닥은 좀 이렇게 많이 팔고 있어요. 그러니까 최근에 상당히 강하게 급락하다가 이번에 조정이 일주일 정도 코스피가 조정받을 때 오히려 코스닥은 올라가는 그런 행태. 다시 말해서 코스피와 코스닥이 엇박자를 내면서 움직이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에 다시 장이 반등을 시도하게 되면 또 코스닥이 좀 약해질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프로그램 물량이 다소 출회되고 있습니다만 다시 위쪽으로 방향을 틀 경우에는 프로그램에 의해서 장이 움직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코스피 200 지수, 코스피 200 지수를 중심으로 장이 움직이게 되어 있단 말이죠. 그러면 가벼운 개별주보다는 좀 이렇게 물량 부담이 크고 실적이 뒷받침되는 그런 우량주를 주출해서 장세가 다시 위쪽으로 방향을 틀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여기서 보시면은 그 선물을 쭉 사다가, 그러니까 선물을 최근에 외국인 투자가들이 8,000계약 넘게 누적해서 매수를 하다가 최근에 다 팔아버렸어요. 팔아버린 집은 거의 제로 포지션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 선물은 오늘 한 4,194개를 팔았죠. 오히려 이번에 조정받을 때 외국인들이 선물 좀 팔아주는 게 좋습니다. 왜? 외국인들이 통상적으로 아무리 강세장이라도 선물을 2만 계약 넘게 사가지고 가는 경우가 별로 없어요. 그렇다면 좀 몸집을 가볍게 해둬야 위쪽으로 올라갈 때 외국인들이 주식과 선물을 사면서 위쪽으로 강하게 끌어올릴 수가 있다는 것이죠. 아직까지
옵션 포지션 동향으로 봐서는 완전히 바닥을 찍었다 이렇게 단언할 수가 없겠습니다만은 기술적 분석상으로는 서서히 바닥권에 근접해 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포지션 동향을 한번 보도록 하고요. 자, 주체별 그 수급 동향. 자, 그 7월 그 11일 그러니까 지난번 그 7월 옵션 만기 이후에 보면은 이후부터 외국인들이 약 3조 4천억을 샀어요, 주식을. 3조 4천억을 매수했고 코스닥은 419억을 매도를 했네요. 그 다음에 선물을 16,000계약 매수를 했는데 그 이전에 매도한 게 있어서 지금은 약간 많이 쓸 거예요. 그 다음에 옵션 부분을 보면은 옵션은 이 계약수도 중요하지만은 금액을 잘 보시죠. 금액. 지금 164억 매도에 콜 164억 매도에 풋 71억 매수죠. 매수. 그러니까 콜 매수가 있고 콜 매도가 있어요. 콜 매수 방향이 어디죠? 이거는 기본적으로 아셔야 돼. 주식을 하시는 분도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은 파생시장 규모가 주식보다 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식은 그 하루에 거래 대금이 대략 한 5조에서 6조, 좀 많을 때가 6조야. 5조에서 6조인데 선물만 하더라도, 단지 선물만 보더라도 20조 정도가 돼. 아주 좀 많을 때는 30조, 40조까지도 되거든요. 그렇다면 한 4배, 5배 이상 되잖아요. 저기 규모가. 그래서 지금은 현물에서 파생이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파생에 지금 현물이 끌려가는 그런 구도라는 이야기죠. 그럼 옵션까지 합한다면은 그 규모가 현물의 10배 이상을 넘어갈 수가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식을 하시더라도 선물과 옵션의 기본적인 부분은 이해를 하실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죠. 지워버렸네. 콜 매수는 방향이 윗방향. 콜 매도는 조금 복잡한데 알고 나면 참 쉬워요. 참 쉽다고. 콜 매수는 방향 윗방향, 콜 매도는 방향 아랫방향. 그럼 여기서 콜 매도죠. 콜 매도니까 방향이 아랫방향. 또 풋이 있는데 풋 옵션 매수는 방향이 아랫방향, 매도는 방향이 윗방향이에요. 그럼 여기 풋 매수가 71억이니까 풋 매수는 방향이 아랫방향이라고 했죠. 그럼 콜 매도 아랫방향, 풋 매수 아랫방향. 그러니까 옵션 만기가 5일밖에 남지 않았는데 외국인 투자가들은 방향을 아랫방향에 지금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은 그동안 이렇게 조정 받아온 것이 그동안에 급등에 따른 기술적인 조정, 여러 가지 악재도 좀 있겠습니다만은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외국인과 기관 투자가들이 옵션 부분에서 하방 쪽으로 베팅을 했다는 이야기예요. 여기 있다는 이야기죠. 제 경험상 외국인과 기관이 동시에 손잡고 하방이나 상방 쪽으로 이렇게 포지션을 같이 했을 경우에는 그 방향으로 한 8, 90% 정도는 가다는 이야기죠. 자, 여기서 그러면 기관들을 보면은 기관들도 콜 매도 173억, 콜 매도 방향이 어디로 그랬죠? 콜 매도 방향 아랫방향이라고 그랬죠? 근데 풋 매수가 202억, 풋 매수 방향 아랫방향이죠? 아랫방. 외국인과 기관은 추세적인 하방 포지션이에요. 추세적인 하방 포지션. 그리고 개인들을 보니까 개인들의 경우에는 또 반대죠. 콜 323억, 콜은 방향이 윗방향이라고 그랬죠? 윗방향. 그 다음에 풋 129억 매도, 풋 매도 방향 윗방향이죠? 윗방향. 추세적인 상방 포지션. 그러면 현재 구도가 기관하고 외인하고 손잡고 개인하고 이 싸우는 구도예요. 싸우는 구도. 누가 이기겠어요? 외국인과 기관이 손잡았는데 개인이 당할 수가 없죠. 그래서 지수가 자연스러운 조정이 오늘까지 계속해서 이어져 온 것이죠. 그 뒤에 제가 포지션을 한번 분석해 볼 텐데 지금 외국인과 기관 투자가들 그다음에 개인들이 지금 힘겨루기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만 지금 그 손익 구조에서는 그렇게 큰 손실, 큰 이익이 별로 없어요. 그렇다면 여기서 외국인과 기관들이 외국이든 기관이든 한쪽만 위쪽으로 방향을 선언한다. 다시 말해서 콜 매도했던 것을 청산하고 풋 매수했던 것을 또 청산하는 그런 구도가 나온다면은 예상보다 지수가 강하게 위쪽으로 또 한번 갈 수가 있다는 이야기죠. 그럼 만약에 이 구도가 계속해서 이어진다면은 조정이 좀 더 연장이 될 수 있는데 그 조정은 가격 조정이 아니라 기간 조정 형태로 갈 수가 있다는 이야기죠.
그 부분은 제가 뒤에 한 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충 이해가시죠? 자, 여기서 보시면 또 이 주체별 포지션 동향. 여러분들 지금 차트만 보고 대충 이제 판단을 내릴 수 있습니다만은, 주가 움직임은 그 사람의 그 힘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매주들이 어떤 성을 가지고 어떤 포지션을 구축하고 있나, 이것을 잘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지금 코덱스도 보면은, 조정 첫날부터 코덱스 레버리지를 기관들이 매도하고, 그 다음에 인버스를 지금 매수를 하고 있거든요. 그럼 방향이 아래 방향으로 펀드도 설정을 해두고 있다는 얘기죠. 이것을 풀지 않는 한 장은 또 지금 많이 내려왔지만은 좀 더 지지부진한, 다시 말해서 올렸다 내렸다는 그런 기관성 조정이 조금 더 이어질 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서 자, 잠깐 그래프를 보니까 이것이 외국인 그 만기 손익 구조고, 이것이 개인 손익 구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기관. 자, 외국인들은 여기가 지금 오늘 아직 코스 100 지수거든요. 260한 6 정도. 여기도 마찬가지. 자, 이렇게 볼 때 외국인과 그 다음에 개인들의 경우는 여기서 위쪽으로 올라갈 때 수익이 나는 구조로 되어 있죠. 올라갈 때 수익이 나는 구조. 그럼 내려가면 손실이 좀 나는 구조. 그 외국인들의 경우에는 지금 아래쪽으로 조금 내려가나 위쪽으로 좀 가나 이렇게 큰 변화가 없는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기관들의 경우에는 다르죠. 기관들의 경우에는 올라가면은 이게 이제 종합지수, 코스피 지수가 이제 올라가는 쪽인데, 올라가면 손실이 조금 나는 구도로 되어 있죠. 이런 구도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다시 말해서 외국인과 기관 투자가들이 콜 매도를 풀고, 그 다음에 품 매수했던 것을 풀지 않는 한 장은 생각보다 조금 더 추가적인 조정에 들어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아까 제가 그 선물과 옵션 시장이 주식 시장의 몇 배가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 규제하기 전에는 그 선물 거래 대금이 40조 막 50조 막 됐었어요. 지금은 20조 안팎으로 많이 줄어들었는데, 그래도 주식보다는 한 5배 정도 규모가 크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그런 이야기 나오죠. 지금 장중에 한번 가만히 봐보세요. 장중에 가만히 보면 외국인들이 선물을 살 적에는 올라가고 팔 적에는 내려와요. 요즘 확률은 거의 7, 80%, 7, 80%. 자, 그러면 선물 옵션의 이해. 자, 선물의 기능이 뭐냐? 선물의 기능. 자, 선물의 기능이 조금 이게 거대네요. 해치 거래. 원래 선물 기능, 본질적인 기능은 해치 거래, 해치 거래. 해치 거래가 뭐냐면은 현물의 위험을 회피하기 위해서 하는 매매 방법이에요. 자, 쉽게 이야기하면은 뭐냐면은, 갑작스러운 악재가 나왔어요, 악재. 갑작스러운 악재가 돌출했는데, 개인들 같은 경우는 팔아버리면 되겠죠. 팔아버리면 돼. 그러나 기관과 외국인의 경우는 상황이 달라지죠. 갑작스럽게 악재가 나왔다고 해서 보유하는 주식을 다 팔 수도 없잖아요. 우량주 같은 경우에는 30%에서 50% 정도 막 지분을 가지고 있는데 다 팔 수도 없잖아. 팔면은 그대로 폭락하니까. 이럴 경우를 대비해서 이 선물이라는 제도가 생겼는데, 갑작스러운 악재가 노출됐을 때 주식은 그대로 두고, 주식은 그대로 보유를 하고, 선물을 매도를 치는 거예요, 매도. 그럼 주식가가 하락, 예를 들어 한 1억 정도가 손해를 봤다. 그러니까 선물을 매도 쳐서 1억 정도 이익을 보게끔, 다시 말해서 델타 해치 제로를 만드는 거예요. 자,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삼성전자를 가지고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삼성전자가 오늘 130만 원이 약간 깨지죠. 130만 원. 그러니까 100주를 사면은 얼마예요? 1억 3천이죠. 1억 3천만 원. 그러니까 선물은 지금 오늘 선물이 266.25로 끝났습니까? 266포인트라 가정하고, 266포인트를 가정하고, 그러니까 선물 한 계약하면 266 곱하기 50만 원.
곱하기 한계약 이렇게 하면 대략 한 1억 3,300만 가까이 될 거예요. 그러면 선물 한 계약만 매수를 하면은 삼성전자 100주를 그 해지를 했을 경우에 거의 델타 제로를 만들 수가 있다는 이야기죠. 쉽게 얘기하면은 자, 그 삼성전자 100주를 가지고 있고 선물 한 계약을 매도를 쳤어요. 한 계약 매도를 쳤는데 다음날 종합지수 1% 빠졌어요. 1%. 삼성전자도 지수 하락에 영향을 받아서 1% 하락했다. 가정할 경우 그럼 130만 원이니까 1%면 130만 원 되죠. 130만 원. 1억 3천만 원 정도 샀으니까 100주 1억 3천만 원 샀으니까 1% 하락하면 130만 원 손실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선물이 1% 하락했다. 그러면 260을 잡고 1% 같으면 2.6포인트 빠졌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그럼 2.6포인트 빠졌으니까 곱하기 50을 하면은 이 얼마죠? 한 130만 원 되네. 130만 원. 그죠? 그러면 결국은 제로잖아요. 제로. 다시 말해서 삼성전자의 손실을 선물 매도로 해지를 해준 거예요. 그럼 손익구조는 제로 될 거 아니에요? 제로.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방향을 이쪽으로 틀 것 같다 할 경우에는 선물 매도 친 거 그 130만 수익을 챙기고 다시 지수가 올라가서 그 삼성전자가 빠진 걸 회복한다면 130만 원 이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해치기네요. 해치기네요. 이거 잘 되시는 모르겠네. 자, 그 다음에 선물의 선침의 기능, 뭐 해치 그래하고 비슷한 건데 현물의 선침의 기능. 다시 말해서 뜻하지 않는 호재가 발생했거나 지수가 하락하다가 의미 있는 변곡이 나타났어. 변곡이 나타났는데 주식을 이번 기회에 좀 많이 사야 되겠는데 예를 들어서 1조 정도를 하루에 산다면 주가가 폭등할 거 아니에요? 그럼 매수단가가 높아지니까 이럴 때 주식을 먼저 사는 것이 아니고 이거 외국인들이 많이 쓰는 그 수법이에요. 주식을 먼저 사지 않고 내가 1조 3천만 원 정도를 살려고 그런다. 1조 3천만 원 정도를 살려고 한다. 그럴 경우에 주식을 하루에 1조 3천만 원치 사면은 주가가 폭등하겠죠. 100포인트 올라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주식을 먼저 사지 않고 선물을 먼저 사요. 선물. 그 선물 아까 한 계약이 1억 3,300만 원 정도 되었으니까 그 만계약을 사면 되겠네. 만계약. 만계약 사면은 1조 3,300만 원치를 사게 되는 거거든요. 그 선물 1만 계약을 매수를 하는 거예요. 그날은 주식은 사되 많이 사진 않아요. 그래, 그 다음날부터 상황이 달라지죠. 그 다음날부터 이제 선물을 많이 사지 않고 선물은 뭐 2,000개 이렇게 막 사면서 주식을 3천억, 4천억 이렇게 막 사는 거예요. 지수의 변곡점이 이 수급상에서 나타나는 것이 보통 이런 형태로 나타나거든요. 외국인들이 한 선물을 2만 계약 정도 매도해 있다가 갑작스럽게 1만 계약 이상을 매수로 돌았었다. 현물도 조금 산다. 그러면 그 시세는 하루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최소한 3박 4일, 일주일 이상 간다는 얘기거든요. 그것이 수급상의 키포인트예요. 자, 그 다음에 투기거래. 투기거래는 매매 주체들이 단지 선물이 상승하거나 하락할 것으로 예상하고 그 투자를 하는 거거든요. 그럼 지수가 코스피 지수가 올라갈 것으로 예상돼서 그 매수를 했을 경우 상방적으로 이제 수익을 낼 수 있고 내려갈 것으로 예상해서 아래쪽으로 내려갔다. 그러면 하방 쪽에서 수익을 낼 수가 있는 거죠. 선물은 양방향 매매니까 투기거래. 지금은 개인들은 90% 이상이 투기거래라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요즘 그 외국인들도 투기거래를 많이 해요. 그러나 기관들의 경우에는 주로 차익거래나 해치거래 이런 것을 좀 많이 하죠. 투기거래. 지금은 그 순수한 순기능인 그 해치거래에서 투기거래로 많이 변질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차익거래. 이 차익거래는 그 무위험 차익거래예요. 무위험 차익거래. 왜 무위험 차익거래냐? 차익거래는 전혀 손실을 보지 않고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이 차익거래거든요.
개인들의 경우에는 하기가 어렵지만은 기관이나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특히 기관들이 많이 써먹는 거죠. 자, 코스피 200 지수 있어요. 코스피 200 지수가 있고 선물이 있는데 선물은 실제 코스피 100 지수에 발생된 거죠. 자, 지금 현재 코스피 200 지수가 260이고 선물이 262포인트. 그럼 이 정상시장이죠. 정상시장. 이 양의 시장, 콘텐츠 시장이죠. 이럴 경우에 고평가된 선물을 매도하고 저평가된 현물, 코스피 100지수니까 현물을 매수해서 차익을 만들거든요. 그러면 이것이 만약에 3, 6, 9, 12월 둘째 주 목요일 되면은 선물 옵션, 그러니까 코스피 100지수 선물 옵션, 개별 선물 옵션을 동시에 결제를 받거든요. 그럼 이때 선물로 결제를 받는 거예요. 선물로 결제를 해주는 것이 아니고 코스피 200지수로 결제를 받는 거거든요. 그러면 3, 6, 9, 12월 둘째 주 목요일이 되면은 선물 지수와 코스피 200지수가 같아지 수렴하게 되거든요. 수렴. 그러면 가만히 앉아가지고 이 포인트를 그대로 수익을 낼 수가 있기 때문에 무위험 차익거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현물이 고평가되든 선물이 고평가되든 반대로 또 선물이 저평가되든 현물이 고평가되든 차익이 많이 이렇게 벌어지면은 그 차익을 이용해서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이 차익거래거든요. 그러니까 실제 요즘은 그 은행 1년 그 예금 금리를 따진다면은 이 차익거래도 한번 해볼 만하죠. 콘텐고 2포인트 이상 발생될 때가 종종 있거든요. 자, 잠깐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선물 옵션 이에 선물 옵션을 오랫동안 매매해 오신 분들은 아주 다 아시는 거고 기초적인 사항이지만은 실제 앞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파생이 그 현물을 끌어가는 그런 시대다 보니까 주식만 하더라도 선물 옵션을 하지 않더라도 기본적인 내용은 좀 알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제가 용어 및 기초 내용을 제가 한번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봤어요. 자, 먼저 선물 옵션을 매매하시려면은 기본 예탁금, 위탁 증거금이라는 것이 필요하거든요. 이거는 매매하기 위한 기본 자금이 1,500만 원이 있어요. 1,500만 원. 1,500만 원을 내고 선물 옵션 계좌를 별도로 개설해야 돼요. 주식 계좌 가지고 매매할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선물 옵션 계좌를 개설하고 그 계좌로 그 주식 선물 그 25종목이죠. 그것을 매매할 수 있고 코스피 200 선물 옵션을 매매할 수가 있죠. 그래서 좌우지간 주식 선물 옵션을 매매하시려면은 기본 예탁금 1,500만 원이 필요하다는 거죠. 다만 정권사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만은 그 거래 실적이 좀 되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500만 원 정도만 넣어도 매매가 가능하거든요. 이건 알아보시면 될 거예요. 그 좌우지간 처음 하시는 분들은 일단 1,500만 원이라는 그 위탁 증거금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개시 증거금, 이 개시 증거금. 개시 증거금의 경우에는 과연 내가 그 한 계약을 매수했을 경우 얼마만한 돈이 필요한가 이것을 알아볼 수 있는 건데, 한 계약을 사고 팔 때 선물회사에 납부하는 증거금, 선물회사에 납부하는 증거금. 이것이 그 코스피 200 지수가 자꾸 높아지게 되면은 이것이 증거금이 올라가요. 올라가고 떨어지고 올라가게 되면 또 이게 올라가는 그런 현상이 발생하거든요.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것이 13.5%였는데 지금은 10.5%로 떨어졌어요. 10.5%.
자꾸 이렇게 지수대가 높아지니까 이 점검률이 떨어진 거죠. 그러면 예전에는 13.5%일 경우에는 1,500만 원 그 위탁 점검을 넣더라도 한 계약을 사고 팔 수가 없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한 계약 매매하는데 10.5%니까 한 1,400만 원 가까이 필요합니다. 자, 이거 계산하는 방법은 코스피 200 지수, 선물 지수도 봐야 되는데 선물 매매하는 거니까 지금 262. 오늘 2월 끝났습니까? 2호포인트 곱하기 50만원 곱하기 한 계약 한번 계산해 보세요. 계산해 보면 한 1,400만 원 가까이 될 거예요. 1,400만 원. 그럼 한 계약당 1,400만 원 돈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그럼 두 계약을 매매하려고 한다. 그럼 두 계약 같으면 한 2,800만 원. 그럼 3,000만 원 정도 쓰면 두 계약 매매가 가능하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죠? 그 다음에 여기서 유지 증거. 내가 선물을 한 계약을 매수를 하거나 매도를 했는데, 선물을 한 계약을 매수하거나 매도를 했는데, 자, 매수를 했다 치자. 이번 꼭지에서 매수를 했는데 자꾸 떨어져. 우리가 이게 주식을 신용으로 매수할 경우 일정 부분까지 하락하면은 담보 부족 걸렸다고 증권사에 전화가 오죠. 돈 넣으라고. 이게 유지증거금이 얼마 전에는 10%였어요. 10%. 10%였는데 지금은 이것이 7% 바뀌었어요. 7%. 그러면 1억 한 계약의 거래 대금이 1억 지금 3,300만 원 정도 되거든요. 1억 3,300만 원 정도. 1억 3,300만 원이 되니까 7% 한번 계산해 보세요. 한 930만 원 정도 밑으로 내려가면은 증권사에서 마진콜 나겠다. 이 마진콜이거든요. 마진콜. 다시 말해서 담보 부족에 걸렸으니까 증거금을 더 채우세요. 이렇게 전화가 오거든요. 이때까지 들고 있으면 안 되지. 이때까지. 그럼 선물 같은 경우에는 장중 트레이딩 매매를 할 경우에는 0.3포인트 정도, 0.30포인트 정도 손실을 둔다든지 기준이 있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추세 매매를 할 경우에는 한 2포인트 정도. 1포인트 순간적으로 흔들어 버릴 수 있으니까 컷 당하기 쉽잖아요. 그럼 정확한 포인트를 잡아가지고 한 2포인트 정도 반대 방향으로 간다면은 일단 손질을 해야 되겠죠. 담보 부족 걸릴 때까지, 다시 말해서 마진콜 당할 때까지 들고 있으면 안 되죠. 자, 지금 한 7% 아래로 내려가면은 마진콜 당했다 그래서 증거금을 다시 채워 넣어야 된다. 레버리지. 이 레버리지도 계속 바뀌죠. 개시 증거금률을 따라가지고 레버리지가 바뀌는 거예요. 지금은 제가 계산해 보니까 한 9.5배 정도 되더라고요. 9.5배. 1,400만 원 정도면은 한 계약을 매수할 수 있는데 1억 3,300만 원이라는 한 계약 거래대금이 1억 3,300만 원이죠. 그래 대충 계산해 보니까 한 9.5배 정도의 레버리지가 되다는 얘기죠. 레버리지. 선물 같은 경우는 그렇고 옵션 같은 경우에는 레버리지를 산정을 할 수가 없죠. 수많은 행사가가 있고 그 다음에 프리미엄이 비싸냐 싸냐, 옵션 만기에 건집했느냐 아니냐, 이런 것에 따라 가지고 레버리지가 크게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옵션은 레버리지를 산정할 수가 없고, 대략 지금 같은 경우에는 50배 전후가 될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고, 옵션 만기 때 되면 그때는 상황이 완전히 또 달라지죠. 그러니까 만기일. 선물은 결제일이 3, 6, 9, 12월 둘째 주 목요일이에요. 3, 6, 9, 12월 둘째 주 목요일. 그럼 이날은 3, 6, 9, 12월 둘째 주 목요일을 컷오프를 위치한 대로 그러죠. 다시 말해서 코스피 200 지수 선물, 그 다음에 코스피 200 지수 옵션, 개별 종목 선물, 개별 종목 옵션. 그런데 개별 종목 옵션은 의미가 없죠. 거래가 한유도 안 되니까. 그 좌우지간 4개의 상품을 동시에 결제받는 날이 3, 6, 9, 12월물이에요. 그러면 이게 9월물은 다음 월물은 컷오프를 위치되죠. 그 4개의 상품을 동시에 결제를 받기 때문에 매주들이 그 상품의 예강에 따라서 움직일 가능성이 상당히 많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9월물도 우리가 한번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기대를 해볼 수도 있다. 이렇게 보이고. 자,
그럼 선물이 거래 기간은 여기 있네. 선물의 거래 기간은 1년이 1년. 거래 기간은 1년. 그 다음 옵션은 매주 둘째 주 목요일 날 결제를 받습니다. 매주 둘째 주 목요일 날 결제를 받는데, 3, 6, 9, 12월물은 6개월. 그 다음에 1월, 2월, 4월, 5월, 7월, 8월, 10월, 11월. 이런 월물은 3개월, 거래 기간이 3개월. 3개월이거든요. 실제 그런데 당월물 내지는 차월물을 주로 매매를 하지, 차월물도 슬슬 만기주가 되면서 차월물 하시는 분들이 또 많아요. 좀 안전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차월물을 하게 되는데, 통상적으로 선물도 당월물, 차월물 거래가 많지 않기 때문에 할 필요가 없죠. 당월물, 그리고 옵션은 당월물 내지는 차월물 가지고 좀 추세 매매를 해보고 싶다 할 경우에는 차월물. 주로 당월물에 거래가 집중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거래 시간. 거래 시간은, 주식은 9시 시작하는 것은 선물이나 옵션이나 주식이나 다 똑같죠. 그런데 끝나는 시간이 달라요. 주식은 14시 50분에 동시효과 들어가죠. 그럼 10분 동안 주문 받아가지고 15시에 최종적으로 가격이 결정이 되잖아요. 그 선물과 옵션 같은 경우에는 15시 05분까지 거래가 계속되죠. 그럼 05분부터 15분 사이, 이때 주문을 받아가지고 15분 되면은 가격이 결정이 되는 거거든요. 왜 그러면 이렇게 시간차를 두느냐? 똑같이 주식이나 선물이나 옵션이나 똑같이 시간을 정하지 않고, 왜 선물과 옵션을 한 10분 이상 이렇게 턴을 두고 마감을 시켰느냐? 그것은 주식을 이제 사기는 샀는데, 주식을 잔뜩 사기는 샀는데, 딱 보니까 좀 이렇게 장인애를 좀 이렇게 빨 같은 생각이 들어요. 좀 좌우지간 끝나고 나니까 좀 아닌 것 같아. 그럴 경우 심사숙고해서 아니라고 판단이 될 경우에는 선물을 일부를 해체를 하든지, 좌우지간 어떤 대책을 세우라고 한 10분 정도 이렇게 좀 턴을 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자, 그 다음에 거래량. 선물은, 주식은 한 주, 두 주 이렇게 하죠. 그러니까 선물이나 옵션 같은 경우는 계약이라는 표현을 써요. 계약. 한 계약, 두 계약. 자, 이것이 이 뭐라 그럽니까, 이거? 자, 이것을 이제 사고 파는데, A라는 사람이 매도자고, B라는 사람이 매수자예요. 그럼 내가 이것을 제가 A고, 제가 판단 말이에요. 팔면 누군가 살 거 아니에요. 안 사면은 거래가 체결이 안 되죠. 거래가. 사면은, 예를 들어서 이제 제가 한 계약 팔고 또 상대편이 또 한 계약 사고 했으면은 두 계약으로 이렇게 착각하시는 거지, 두 계약으로. 미결제 두 계약이 되는 것이 아니고 한 계약이 사고 팔고 거래 당사자가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하나 사고 하나 팔고 좌우지간 사고 팔고 이렇게 해야 이것이 이제 전체적으로 한 계약 되는 한 계약. 우리가 간단히 생각할 때는 이게 선물 한 계약 샀단 말이에요. 그럼 다른 사람이 한 계약 팔았다. 그러면 미결제가 두 계약으로 남는 것이 아니고 한 계약으로 남는 이야기죠. 한 계약. 그 다음 한 계약의 금액. 자, 거래 성수가 선물의 경우에는 코스피가 아니죠. 선물 지수가 260이다. 262포인트 곱하기 거래 성수가 50만원 그랬죠. 50만원. 곱하기 한 계약. 이렇게 하면은 거래대금이네요. 거래대금. 옵션도 마찬가지거든요. 옵션 예전에는 거래 성수가 10만원, 10만원. 10만원인데 지금은
선물과 똑같이 50만으로 바뀌었죠. 50만으로 바뀌었어요. 그러면 이게 가격 구조를 보면은 옵션은 0.01에서 쭉쭉쭉 0.1 쭉쭉쭉 1, 10 이렇게 되거든요. 그럼 예전에는 10만이었기 때문에 최소 단위가 1000원이었죠. 1000원. 그리고 지금은 얼마입니까? 지금은 거래 성수가 50만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최소 단위가 5천원이에요. 5천원. 5천원. 한 개약 사면은 5천원치 산 거예요. 0.01을. 그럼 0.01이 만약에 0.1까지 올라갔다. 그러니까 10배의 수익이 나는 거죠. 10배의 수익. 일단 변동성이 높아지면서 주가가 상방으로 강한 탄력을 받을 경우에는 이 10배는 순식간에 나는 경우가 있다는 얘기죠. 하루에도 막 10배, 20배 막 나잖아요. 최근에는 그런 경우를 많이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데 저 이번에 뭐 한 3일 동안 뭐 10배 이상 막 시세가 분출이 된 것을 여러분들이 보지 않았습니까? 지수가 일주일 만에 10포인트 이상 움직였다. 10포인트 아니고 10% 이상 움직였다. 그럼 100배 이상 터지죠. 100배 이상. 지난번에 614에 20%가 폭락할 때 그때 1000배가 났죠. 쉽게 이야기해서 100만 원을 푸 옵션을 사신 분은 614에 10억을 벌었다는 이야기죠. 10억. 최근에는 그런 경우가 거의 나오지 않았습니다만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제가 볼 때는 좋은 기회가 많이 올 수가 있다. 그 호가 변동폭. 호가 변동 선물의 경우에는 0.05죠. 그러니까 50만을 곱하면 25,000원, 25,000원. 그죠? 옵션은 3만원 단위로 달라요. 3만원. 30만원. 3이 30만원이거든요. 3.0. 30만원 위쪽은 다섯 틱씩 움직이고, 그 다음에 아래쪽은 한 틱씩 움직이거든요. 그 쉽게 이야기하면 0.01, 그 30만 아래는 0.01 이렇게 움직이고, 이쪽으로는 0.05씩 움직이네요. 0.05씩. 30만 이상 올라가게 되면은, 좀 이렇게 옵션 가격이 좀 탄력을 받게 되죠. 자, 그 다음에 이것은 그 지난번에 제가 보여드렸습니다만 콜 270짜리가 며칠 사이에 3일 사이에 10배 이상 시세가 났잖아요. 제가 이게 그 표본으로 지금 한 계약을 사가지고 들고 있었던 건데 48,000원짜리가 3일 사이에 얼마 갔어요? 51만원 올라갔죠. 51만원. 여기 보면 이게 호가 단위가 5.05, 10, 0.05씩 움직이는 거죠. 그러니까 48,000원짜리가 3일 사이에 51만원까지 상승해서 이 48만원 같으면 24만원짜리, 24만원치. 24만원치 산 게 3일 사이에 230만원 됐다는 얘기예요. 230만원.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럼 앞으로도 이와 같이 단기간에 이렇게 시세가 분출되는 그런 날이 많을 것이다. 다음 주 타이밍을 잘 잡는다면은 제가 볼 때는 조금 이렇게 이번같이 이렇게 크게 시세는 나지 않더라도 어느 정도의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포인트로 온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시간이 많이 지났네요. 자, 다음 주 전략. 일단 반등권역에 진입했다. 종합지수는 대략 2040포인트, 2040에서 2050포인트. 이 근처가 오면은 제가 볼 때는 주식은 무조건 산다. 왜? 지금 외국인과 기관들이 하방으로 포지션을 구축했지만은 이것이 바로 이게 계속해서 하락하기보다는 하락에 따른 어느 정도의 반등을 주고 만약에 포지션이 바뀌지 않으면 또 다시 내릴 수 있겠죠. 옵션 만기 가까이 돼 있어. 그런데 만약에 다음 주 초순까지 아래로 내려간다 할 경우에는 옵션 만기 전후로 해서 단기 폭등할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왜? 외국인과 기관들이 콜 매도 플러스 푸 매수를 했잖아요. 그럼 이것을 만약에 좋은 것까지 들고 갈 수도 있겠습니다만 청산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만기돼 가지고. 그러면 콜 매수 푸 매도로 바뀐다는 이야기죠. 청산하는 과정에서. 그러면서 선물 사면서 쫙 위쪽으로 당겨 올려버릴 수도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외국인들이 콜
그 매도, 외국인과 기관들이 콜 매도, 품 매수를 어떻게 처리하나 이것을 잘 보시고 여기 있죠. 어느 정도의 반등이 나올 것인가를 판단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외국인 기관의 옵션 포지션 동향에 따라서 반등폭이 결정이 될 수가 있다. 주식은 분할 매수쯤이 되었다. 2050포인트 아래쪽에서는 제가 볼 때는 매수해도 큰 무리가 없습니다. 조금 더 내려가더라도 하루 이틀 사이에 곧바로 이게 다 회복할 수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빠르면 다음날 내려가면서 바닥을 만들 가능성이 있고, 늦어도 월요일이나 화요일 정도는 바닥을 만들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그 타이밍, 그 진입 시점을 여러분들이 한 2, 3일 사이에 잘 잡으시면 좋은 성과가 있지 않겠냐 이렇게 예상해 볼 수 있겠고, 앞에 제가 말씀드렸던 급반등은 다음 주 초순경까지, 예를 들어서 화수요일까지 이렇게 지지부진하게 조정이 이어진다면 만기나 그 다음날 폭등으로 반영될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그 포인트를 잘 찾으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그 종목 선정이 어려우면은 코덱스 200 레버리지를 매매하시면은 되지 않겠느냐. 코덱스 200 레버리지. 자, 잠깐 한 차트를 보고 시간이 다 돼가네요. 자, 코덱스 200 그 레버리지가 12,090원인가만 끝났을걸요? 그러니까 12,000원 아래로 내려오면은 분할로 서서히 그 매수 관점에서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자, 여기서 보면은 이렇게 제가 표시를 해놨는데, 지수가 일단 이쪽으로 강하게 틀리면은 이 5선을 감싸는 이런 양봉이 이게 조그마한 양봉을 한 게 발생이 돼야 돼. 만약 음봉 같으면은 바로 매수하시면 안 되고, 이 걸치는 어느 정도 양봉이 만들어지면은 그 다음날 이 선을 넘어서는 시점에서 탁 탄력을 받아서 위쪽으로 갈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이 타이밍 시점을 잘 잡을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지금 20선이 올라오고 있는데 20선이 약간 깨지는 선, 이 수준 근처까지도 밀릴 수 있거든요. 그럼 이 근처에서 5선을 감싸는 양봉 출현을 보고 여러분들이 매수 타이밍을 잡으시면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주한 다음 주에는 좋은 기회가 올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신경을 써가지고 저점 타이밍을 잡는데 좀 줄여갈 필요가 있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 주.